안녕하세요. 최근에 발표를 맡은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권민지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넷은 2015년 아카이브에서 소개된 모델로서 도로를 달리면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이미지를 픽셀별로 분류하는 픽셀와이즈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 설계된 모델입니다. 세그넷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저해상도 특징을 입력 해상도로 매핑하여 픽셀별 분류를 위한 유용한 특징을 생성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예시로는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두 클래스 간의 경계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도로와 보도가 있는데, 기존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은 해상도가 매우 떨어져서 이 두 클래스의 분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해상도의 문제는 맥스플링과 서브샘플링 연산을 수행하다 보면 콜스한 피처 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피처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물체 간의 경계와 같은 디테일한 정보는 사라지게 되고, 이런 피처 맵으로는 픽셀 단위로 정교하게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 본 논문은 세그넷을 통해 도로 건물과 같은 appearance, 자동차 보행자와 같은 쉐입, 도로와 인도 간의 스페이셜 릴레이션과 같은 정보를 이해하고 경계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세그넷의 아키텍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가 아키텍처 구조인데요. 세그넷은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왼쪽이 인코더, 오른쪽이 디코더입니다. 이는 디컨브넷과 유넷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넷의 인코더 부분은 VGG16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외한 것이고, 디코더는 인코더와 서로 대칭이 되는 구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의 피처를 디코더로 전달할 때 맥스플링을 하면서 사용한 인덱스들을 전달하여 언맥스플링을 했습니다. 이제 어, 세그넷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세그넷은 객체 분류를 위해 설계된 VGG16의 첫 1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대응하는 1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분류 작업을 위해 훈련된 가중치를 사용하여 훈련 과정을 초기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인코더에서 FC 레이어를 제외한 이유는 VGG에서 대다수의 파라미터가 FC 레이어에 존재하지만 FC 레이어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메모리 사용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어, 이때 세그넷의 인코더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의 수는 약 1억 3,400만 개에서 1,470만 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코더는 앞서 말했듯 인코더에 대응해서 존재를 하는데요. 인코더의 플링 레이어를 업샘플링 레이어로 대체하고 업샘플링 레이어 뒤에는 컴브, 배치넘, 멜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본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앞서 말한 기존의 콜슨 피처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코더의 피처맵 정보를 디코더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전체 피처맵을 저장해 두었다가 업샘플링을 할 때 스킵 커넥션을 이용해 디코더에서 나온 피처와 결합을 하는 것이지만 해당 방법은 너무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넷은 맥스플링 인디시스만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후 언맥스플링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업샘플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샘플링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저해상도 이미지에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업샘플링은 보관법이 사용이 되는데요. 보관법은 영상을 확대나 회전처럼 기하학적 변환을 할 때 원 영상에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하는 픽셀이 생길 때
손실 데이터의 주변값을 사용해서 픽셀 값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보관법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nearest neighbor interpolation은 가장 가까운 화소값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덴스 레이어를 그대로 늘려 빈 공간을 채우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매트릭스를 2배로 늘려 4 매트릭스를 만들 때 근처의 데이터를 이용해 늘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빌리니어 인터포레이션인데요. 빌리니어 인터포레이션은 인접한 4개의 화소의 화소값과 거리비를 사용하여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큐빅 인터포레이션은 인데 이는 인접한 16개의 화소의 화소값과 거리에 따른 웨이의 곱을 사용해서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시 논문으로 넘어와서 해당 이미지를 통해 FCN의 스키 커넥션을 통한 업샘플링과 세그넷에 활용이 된 맥스플링 인덱스를 통한 언맥스플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CN은 인코더 피처 맵을 업샘플링하기 위해 디컨볼루션을 진행하고 이후에 해당 인코더 피처 맵을 업샘플링한 맵에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디코더를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 디컨볼루션은 일반 CNN의 최종 결과물을 다시 반대로 되돌려 인풋과 같은 사이즈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 쓰이는데요. 피처맵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업샘플링과 비슷한 작업입니다. 반면 세그넷은 인덱스를 사용해서 저해상도 피처맵을 업샘플링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인덱스 정보만으로 위치를 찾아 픽셀 값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코더에서 나온 4x4 사이즈의 피처 맵을 디코더에 전달하기 위해 2배를 키워야 한다면 인코더의 피처 맵이 만들어질 때 사용된 맥스플링의 인덱스들의 위치에 값을 채우고 나머지 부분은 0으로 채워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업샘플링 과정에서 세그넷은 최대 플링 인덱스를 이용해 공간적인 정보를 유지하는 반면 FCN은 디컨볼루션을 통해 학습 가능한 업샘플링을 수행하고 인코더 피처맵을 추가함으로써 고해상도의 정보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한 후 디코더의 아웃풋은 클래스 소프트 맥스 클래시파이어로 들어가 최종적으로는 각 픽셀마다의 독립적인 확률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후에 각 픽셀별로 가장 확률이 높은 클래스만을 출력을 하면 최종 세그멘테이션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나왔으며 비슷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넷, 디컨브넷과 유넷, 세그넷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유, 유넷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세그넷과 다르게 인코더의 피처를 디코더에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컨브넷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 세그넷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둘의 차이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존재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컨브넷을 보면 가운데에 원바이원 피처 맵이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세그넷의 구조를 조금씩 변형하여 성능을 비교하는데요. 다양한 구조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세그넷 베이직은 기존의 세그넷과 동일하며 레이어 개수만 줄인 버전으로 4개의 인코더와 4개의 디코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 픽셀에 대한 맥락을 넓게 보기 위해 일정한 7x7 커널 크기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세그넷 베이직 싱글 채널 디코더는 각 디코더 필터가 단일 채널을 가지며 두 번째 업샘플링된 피처 맵에만 컨볼루션을 수행합니다. 이는 트레이닝 가능한 파라미터 수와 인퍼런스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FCM 베이직인데요. FCM 베이직은 인코더 구조는 세그넷 베이직과 동일하고 디코더는 FCM에서 사용했던 구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FCN 베이직 노 에디션인데 이는 FCN에서 스킵 커넥션을 제외를 하고 업샘플링 커널만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빌리니어 인터퍼레이션인데 이는 FCN 베이직 노 에디션 모델에서 업샘플링 레이어의 픽스드 빌리니어 인터퍼레이션 웨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세그넷 베이직 인코더 에디션은 채널 크기가 64인 모든 피처 맵을 가져와서 디코더 피처 맵과 합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FCM 베이직 노 딤 리덕션은 인코더에서 채널 차원 축소 없이 피처 맵을 디코더로 전달을 하는데 이 경우 각 디코더의 채널 수는 각 인코더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제 트레이닝과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셋은 캔비드 로드 씬이며 367개의 트레인 이미지와 233개의 테스트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클래스는 11개이고 가중치 초기화는 헐을 사용했으며 옵티마이저는 SG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스카이, 빌딩, 로드와 같이 크기가 큰 클래스의 경우는 1보다 작은 값의 웨이트를 사용했고 크기가 작은 클래스의 경우 1보다 큰 값의 웨이트를 사용해서 로스 펑션을 계산할 때 클래스 균형이 맞도록 했습니다. 애널리시스에서는 정량적 평가 척도로 글로벌 정확도, 클래스 평균 정확도, MIOU, 바운더리 F1 스코어 이렇게 총 4가지 매트릭스를 사용했습니다. MIOU는 실제 객체가 존재하는 영역과 모델이 예측한 영역의 교집합의 비율인데 해당 경우 계산 방법과 사람이 인식하는 경계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논문에서 BF를 통해 경계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를 측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통해서 업샘플링에서 빌리니어 인터퍼레이션을 사용한 경우 성능이 비교적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그넷 베이직과 FCM 베이직은 둘 다 성능이 잘 나오는 편이라는 것과 세그넷은 메모리 사용량이 1이라고 할 때 FCN은 11배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인퍼런스 속도는 약 2배 정도의 차이로 FCN이 빠르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인데 이 파트에서는 세그넷을 두 가지 씬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한 캔비드 데이터셋이고 두 번째는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선 RGBD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옆에 있는 이미지는 아키텍처별로 분할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주며 특히 경계선 구분과 작은 객체의 정확한 분할에 초점을 둡니다. 세그넷은 특히 경계선을 잘 구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는 딥러닝 기반 다른 아키텍처들과 비교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세그넷이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캔비드 테스트 셋에서 클래스 균형을 맞추지 않은 상태로 3,433개의 도로 장면 이미지에 대해 훈련된 다양한 딥러닝 아키텍처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한 표입니다. 세그넷은 모든 반복 횟수에서 높은 글로벌 정확도와 MIO의 점수를 보이며 특히 BF 점수가 높아 클래스 간 경계 구분의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 RGBD 데이터셋을 활용한 결과인데요. 해당 데이터셋은 5,285개의 트레인 이미지와 5,050개의 테스트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며, 그리고 본 논문은 이미지의 뎁스 정보는 제외하고 RGB 정보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옆에 있는 이미지는 데이터셋의 실내 장면 테스트 샘플들과 함께 여러 딥러닝 아키텍처를 사용한 분할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그넷이
객체 클래스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특히 어려운 실내 장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테이블의 이미지는 크기가 작은 클래스와 클래스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모든 아키텍처가 성능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세그넷이 약간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5번의 이미지는 세그넷을 사용해서 클래스별로 평균 정확도를 보여주는데, 월과 플로어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반면, 덜 빈번하게 등장하거나 더 작은 북쉘프나 픽처는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평균 정확도가 MIOU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언급을 하는데요. 즉, 클래스 크기가 크면 클수록 높은 MIO의 점수를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은 각 네트워크의 순전파 및 역전파에 걸리는 시간, 전체 모델의 크기가 제시되는 표입니다. 세그넷은 순전파 시간은 422, 역전파는 488, 로 구성이 돼 있고요. 모델 크기는 117MB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세그넷은 도로와 실내 장면 이해를 위해 설계된 효율적인 딥러닝 컨볼루션 네트워크 아키텍처이며 특히 언맥스플링을 사용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면서 성능도 개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한 레퍼런스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